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특징적 상황이 생겨요. 일반화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가벼운 예시를 통해서 자, 뽑는 것과 분할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뽑는 것과 분할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뽑는 것과 분할의 경우에서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 D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할게요. 뽑는다고 하면은 A, B, A, C, A, D 그 다음에 B, C, B, D, C, D 6개가 됩니다. 즉 4C2가 됩니다. 뽑는 것은 4C2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얘네가 같죠. 그러면 4개를 갖고선 둘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4C2에 대해서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좀만 더 얘기한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만약에 ABCD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그냥 4C3일 텐데 여기 4개에서 3개를 뽑는 것이나 3개 하나로 분할하는 거나 이때는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한번 말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뽑는다. 우리가 어떤 것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뽑게 되면 뽑는 대상이 되는 어떤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남는다. 뽑힌 녀석과 뽑히지 않은 녀석 간에는 두 조, 뽑힌 조와 뽑히지 않은 두 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 중 2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는 이쪽 부분, 이 왼쪽 부분은 선택이 된 집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이 안 된 집단이라는 두 집단 간의 구별점이 존재합니다. 그걸 뭐 이름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뽑힌 집단과 뽑히지 않은 집단 간에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둘둘로 뽑게 되면 2명으로 구성된 조, 2명으로 구성된 조 이렇게 뽑게 되면 이 뽑힌 두 조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뽑는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는 뭔가 구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4명 중 2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뽑히지 않은 둘에 대해서 이미 구별을 한 거기 때문에 구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개수가 다릅니다.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인원수가 다릅니다. 뽑힌 인원수가 달라요. 뽑힌 인원수, 즉 사람의 수를 통해서 이미 조가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의 수를 통하여 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른 경우에는 뽑는 것과 분할이 같게 됩니다. 인원수가 다르게 뽑았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의하여 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고 이 경우에는 분할과 뽑는 것이 동일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표시한 바에 보면은 이렇게 일반화가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인원수가 모두 다르다면 뽑는 행위 자체와 분할이 동일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6명을 3명, 2명, 1명으로 분할을 한다면 6명 중 3명을 뽑고 3명 중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맞나요? 6C3, 3C2 그 다음에 7명이라고 해야겠네요. 6명이 맞죠 지금? 6C3, 3C2 그 다음에 1C1 이렇게 되면서 인원수가 다르죠. 인원수가 다르면 그 인원수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뽑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PQR을 인원수 중에서 같은 두 녀석이 나오게 되면 그 둘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뽑는 행위에는
매 뽑는 행위마다 2팩토리얼당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2팩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 모두 같다면 그 세 개, 그 뽑는 행위를 전부 다 나열을 했을 때 그 나열된 것들 중에서는 3팩토리얼당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3팩토리얼 단위당 계속 같은 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2, 3, 4, 5, 6이 있는데 제가 2명 뽑고 2명 뽑고 2명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 2, 3, 4, 5, 6이나 5, 6, 3, 4나 또 3, 4, 1, 2, 5, 6 그 다음에 5, 6, 1, 2나 또 이제 2개 있을 텐데 이러한 3팩토리얼들은 전부 다 같게 돼요.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조에 이름이 없고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면은 여기 구별된 거 아닌가요? 구별된 게 아닙니다. 이건 다 같은 것들이에요. 다 같은 것들이 돼요. 인원수가 같게 되면 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3팩토리얼당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몇 가지이고 몇 가지이고 몇 가지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이고 첫 번째 얘기했죠.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 얘기했어요. 각 순서당 호명된 것은 이미 구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개를 뽑고 몇 개를 뽑았다라는 것은 이미 구별을 하고 있는데 팀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 중복 계산이 된다. 그래서 중복 계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중복 계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분할의 개념입니다. 다음 이제 집합의 분할을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공집합이 아닌 몇 개의 서로 소인 부분집합으로 나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쓸게요. 첫 번째, 공집합이 아니답니다.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누어진 집합들끼리에는 공통인 녀석이 있으면 안 된다. 서로소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없으며 서로소다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상황으로 표현을 한다면 서로 구별되는 물건들을 구별이 안 되는 주머니에 넣는다. 서로 다른 물건들을 구별이 안 되는 주머니, 이름표가 달리지 않은 주머니에 넣는다. 이게 이제 집합의 분할입니다. 물건은 구별이 되지만 주머니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주머니에 이름이라든지 번호표가 없다. 이게 이제 집합의 분할에 대한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원소가 n개인 집합을 분할할 때 n개의 원소를 하나로 분할할 수도 있고 두 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세 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n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땐 이 한 개의 주머니에 전부 다 넣어야 되는 거고요. 두 개의 주머니에 n개를 전부 다 넣어서 두 주머니가 각각 한 개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 세 개의 주머니에도 다 한 개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 한 개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놓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게 되니까 차후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n개를 한 개의 주머니에다가 넣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겠죠. 그러면 n개의 서로 다른 물건을 구별이 되지 않는 두 주머니에 넣는다. 자, 2번을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은 이렇게 n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두 주머니에다가 쏘는 거예요. 두 주머니에. 그럼 두 주머니에 쏘면은 1이라는 애는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2도 둘 중에 하나로 갈 거고 마지막에 있는 녀석도 둘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자, 그걸 써보면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마지막 n번째도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한쪽으로 다 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 지금 현재는 저는 두 주머니에 이름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머니 혹은 이 주머니 한쪽으로 다 몰리는 경우를 뺐자. 그런데 주머니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주머니를 구별한 것은 중복 계산을 처리해야 된다. 여기는 2의 n승이다. 그러므로 2의 n-1 빼기 1이 됩니다. 2의 n-1 빼기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뭐에 대한 얘기냐. 세 번째 녀석을 말로 한번 써볼까요? n개를
n-1개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인데 n개를 n-1개에다 넣는다. 자, 이 얘기는 n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택해서 하나의 부분집합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2개가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씩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하나씩만 있어요. 다 하나씩만 있게 돼요. 이렇게 2개를 택해서 서로 다른 애들이니까 n개 중 2개를 택해서 아무 주머니에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머니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 n-1개는 그 녀석 자체가 아무 주머니나 가서 대응되면 되죠. 그래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한 가지다. 즉 n개를 n-1개의 구별 안 되는 주머니에 담는 방법은 2개를 택하여 하나의 부분집합을 만드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직. 자, 이것도 이제 겸사겸사 설명을 할 건데 설명을 한 다음에 다르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화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확장 가능성, 변형 가능성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2번과 비슷한 거라서 1부터 n까지를 3개의 주머니에 넣는다 라면 첫 번째 녀석은 셋 중에 하나로 갈 거고 두 번째도 셋 중에 하나로 갈 거고 마지막 n번째도 셋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주머니로 전부 다 몰리는 경우는 3C1이겠죠. 그 다음에 세 주머니 중 두 주머니로 몰리는 경우, 즉 세 주머니 중 2개를 선택해서 자, 분자는 현재 주머니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름표가 달린 것처럼 접근하고 있어요. 3개 중 2주머니를 선택해서 그 두 주머니에 n개를 담게 되는데 두 주머니 중 한쪽으로 다 몰리는 경우는 이 조건에 모순나게 되죠. 자, 현재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 주머니를 구별했지만 실제로 집합의 분할에서는 주머니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NC3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2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항등식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항등식과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는 처리가 어려워요.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점화식을 통한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n개의 서로 다른 물건을 구별이 안 되는 k개의 주머니에 담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1번, 2번부터 n-1, n까지인데 자, 만약에 이 n에 오기 전에 n-1개로 k-1개, n-1개를 k-1개의 주머니에 담았다면 이젠 어떻습니까? 물건은 하나 남았고 주머니도 하나 남았죠. 그러면 그 마지막 녀석은 남은 주머니에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n-1개로 k개의 주머니를 이미 다 채워버렸다면 이제 얘는 새로운 주머니를 찾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물건들로 채워진 이미 구별된 서로 다른 물건이 들어가면서 이제 주머니들이 구별이 돼 버렸어요. 구별이 된 그 주머니에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미 K개의 주머니가 구별이 되면서 얘가 갈 곳은 구별된 그 K개 주머니 중 하나겠죠. 그래서 여기 K를 곱한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n-2개로 그러니까 n-1개로 k-2개 주머니를 채우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구할 수가 없죠. 구할 수 없다기보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하나 남았는데 주머니는 2개가 남으니 주머니가 비게 되죠. 물건은 하나 남았고 주머니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2개 주머니를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얘가 어디를 가든 주머니가 비게 되고 주머니가 비게 되면 아까 말했던 집합의 분할에서는 빈 주머니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n-1개가 k-1개 주머니를 채우거나 다 채우거나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고 이것에 맞춰서 우리는 점화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그 Sn,3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마 작년도에
세종가고 서술형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점화식을 쓴다면 n-1, 이제 여기 2거나 그리고 이제 얘는 s n-1, 3 곱하기 3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부터 갑시다. 이제 n-1, 3은 n-2 이제 뭐 여기 보면 하나씩 줄어드니까 여기 하나 줄어들어야죠. 그리고 숫자도 하나 줄어드는데 s n-2, 3 곱하기 또 3이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잘 봐야 돼요. 잘 보면은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씩 줄어들었다. 그래서 n-1이면 n-2, n-2 k면 k-1k 3이니까 2, 3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또 하나 갑니다. 여기 또 남았죠. 계속 한번 가보는 거예요. n-2, 3 n-2, 3은 n-3, 2 s n-3, 3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항등식을 한번 보면요. 결국 s n,3은 s n-1, 2 더하기 3이 곱해지죠. 3이 곱해지면서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얘를 쓰는 거죠. s n-2, 2 더하기 3 곱하기 s n-2,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봤을 때 s n-1, 2 그리고 3 곱하기 s n-2, 2 더하기 3의 제곱 3의 제곱에 s n-3이 아니겠죠. 이 n-4 요거 또 처리를 할 테니까 n- 여기 이거 그대로 쓰긴 했는데 요거를 처리할 때 다시 얘가 나올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 n-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어디서 끝나느냐 관찰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의 0승 곱하기 n-1 3의 1승 곱하기 n-2 즉 여기와 여기 합이 항상 n-1이더라. 0, n-1 그럼 여기 2승 n-3 더하면 n-1 그러니 마지막은 뭐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여기가 2까지밖에 못 갈 테니까 n-3으로 끝나겠죠. 빨간색 쓸까요? 3에 n-3 그리고 s에 2, 2 이렇게 되면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 합이 n-1이 되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죠. 이거 어차피 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2분의 2의 n-1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로 묶입니까? 3으로 묶입니다. 3으로 묶여요. 3으로 묶이면서 여기가 2의 n-2 빼기 1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3으로 이렇게 묶였습니다. 자,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어야 돼요. 그때 작년도 문제에선 n이 4 이상인 짝수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를 2에 k 플러스 1 그리고 k는 1 이상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k 더하기 2 4의 k승 4의 k승은 3 플러스 1의 k승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1은 여기 사라지면서 얘도 3의 배수가 되게 되죠. 따라서 n이 4 이상인 짝수라면 n의 3분할은 3의 배수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사겸사 지금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거를 지금 밑에 썼던 걸로요. s n-1, 2 3 곱하기 s n-2, 2 이런 식으로
항등 변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약배수에 대한 정보도 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점화식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었다. 집합의 분할은 서로 다른 물건을 정확히 비어 있지 않은 K개의 구별되지 않는 주머니에 담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수의 분할로 갑시다. 자연수의 분할 이렇게 나왔네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몇 개의 자연수합으로 나타난다.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이거는 구별되지 않는 물건들을 구별되지 않는 주머니에 나누는 것, 그게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자연수의 분할이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8개의 구별되지 않는 물건을 4개의 구별되지 않는 주머니에 담는다. 8을 4개의 자연수로 분할하자. 같은 말입니다. 8을 4개의 자연수합으로 구별하자. 그러면 일단 가능한 게 비지 말아야 되니까 5, 1, 1,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5, 1, 1, 1. 자, 5, 1, 1, 1.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서열 1위 빼고 다 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한번 줄여보면 이제 얘가 2위한테 줍니다. 2위한테 줘요. 서열 1위가 서열 2위에게 한 개를 줘요. 뭐 이런 구별이 되죠. 또 줍니다. 근데 서열은 유지가 돼야 돼요. 서열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서열 2위가 3위한테 줘요. 서열 2위가 서열 3위에게 줍니다. 또 이제 얘보다 적지만 않으면 되니까 서열 1위가 4위에게 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참 뛸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부등식 있죠? 이 부등식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등식적인 걸 만족시키다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뭐라 그럴까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등식을 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머니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나 다섯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원래 없는 거죠. 1, 5, 자, 1, 5, 1, 1이나 5, 1, 1, 1이나 같잖아요. 결과적으로 같죠. 주머니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머니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식을 설정해 버리면 중복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등식을 뒀고, 이 부등식을 준 것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가? 우리는 물건을 담을 때 주머니가 구별이 안 돼서 그래요. 물건도 구별이 안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단은 자연수의 분할인데, 자연수의 분할, 뭐 자연수를 한 개로 분할하냐, 두 개로 분할하냐, 뭐 n 개로 분할하냐, 이걸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에서 소개를 하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n개의 수를 한 개로 나누는 법은 그 숫자 하나 쓰면 되니까 쉽게 되고요. n개를 두 개로 나눈다, 2로 나눈다. n이 어떤 수냐? n이 만약에 짝수이라면,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짝수를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2n-1개 주고 한 개 주고 2n-2개 주고 두 개 주고, 마지막에 여기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주머니가 구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머니가 구별이 안 되니까 중복 계산을 피하려면 부등식을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결국 몇 가지가 나오냐면 m가지가 나옵니다. m가지가 나와요. m가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n을 2m으로 뒀으니까 2분의 n이었다는 뜻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2m-1개였다면 2m-2 비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왼쪽이 작지 않도록 숫자를 써본다면 여기 m-1 m-1가지가 나오네요.
n-1가지가 나옵니다. n-1가지는 이게 지금 n이었죠? 그러면은 m은 n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네요. n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다. 그런데 n이 홀수니까 빼기 1까지 해야죠. 자, 그러면 2분의 n-1인데 2분의 n-1이어도 결국 뭐가 되죠? 가우스 2분의 n과 같죠. 이거는 그냥 그 자체와 같은 거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n이 3이라고 하면 3에서 1을 뺀 다음에 2를 나누나 가우스 2분의 3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n이 짝수든 홀수든 그렇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n개를 n-1개에 담는 방법은 한 가지이다. 왜냐면 이게 집합의 분할과 다른 것이 두 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n개 주머니에 두 개부터 한 개까지 쭈르륵 되는데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잖아요. 부등식 구조상. 그래서 한 개다. 그 다음에 n개를 n개에 넣는 것도 한 개다. 그 다음에 n개를 n-2개에 넣는다. 이거는 이제 무슨 개념이 될 거냐면 n개를 n-2개의 주머니에다 다 하나씩 주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남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분할하는 방법수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n개를 n-3개의 주머니에다가 다 한 개씩 준 다음에 그러면 구별 안 되는 물건이 3개 남을 테니까 그 3개를 분할하는 방법수가 될 거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쭉쭉쭉쭉 갈 수 있죠. p의 n에 n-k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이거란 뜻이고 이게 이거란 뜻이고요. 그럼 이거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k의 분할수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점화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수 n과 k에 대해서 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때는 보통 이것을 쓸 때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분의 n보다 k가 좀 많이 클 때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10개를 8개에다 준다 그러면 8개의 구별 안 되는 주머니에다가 다 하나씩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이라고 하면 다 하나씩 줘요. 그럼 2개가 남잖아요. 그리고 개수도 이미 같기 때문에 구별도 안 돼요. 그럼 2개를 나누는 방법은 2개를 나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가지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2를 주든지 아니면 하나씩 주든지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2를 하나로 나누거나 2를 2개 나누거나 근데 2를 하나로 나누는 거는 1이고요. 2,2도 하나니까 그래서 2죠.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 해당되지만 K가 꽤 클 때죠. 이 얘기는 K개의 접시에다가 하나씩 다 줬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물건이 n-K개가 남았으니 그 n-K개를 하나 혹은 둘 혹은 쭉쭉 가서 언제까지 가자는 얘기냐면 n-K가 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끝은 뭐라고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n-k 분할이니까 자, n-k 분할이니까가 아니라 분할인데 요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지금 보다시피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n이고 이게 k였죠. 얘가 2입니다. 이게 n-k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8개 모두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정확하게 이 n-k 이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2개를 3개로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점 이렇게 쓰면 좀 위험하고요. 이렇게 쓰지 말고 언제냐면 요 마지막 지점은 n-k
이하인 지점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n-k 이하인 지점. 여기 보다시피 두 개니까 두 개를 8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은 얘 이하인 데까지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진 것이고, 이제 마지막 점화식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구별이 안 되는 K개의 주머니에 구별이 안 되는 N개의 물건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요, 방정식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1 첫 번째 주머니에 N1개, 두 번째 N2개, 그리고 K번째에 NK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을 두죠.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적게 넣은 녀석이 한 개일 수 있고요. 제일 적게 넣은 녀석이 한 개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1이니까 그 1이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n-1은 n1, n2, nk-1. 그러니까 이제 k-1개의 주머니에다가 n-1개를 담으면 되는 거죠. 즉 n-1개를 k-1개의 주머니에 하나 이상 넣으면 된다. 비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적게 넣은 녀석이 그 2개 이상일 수도 있죠.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구조를 생각해서 N1에다가 1을 빼고 N2에다가도 1을 빼고 마지막에 NK에다가도 1을 뺍니다. 그렇게 해도 N1 빼기 1을 해도 그게 N2 빼기 1보다 이상일 거고, NK 빼기 1 해도 얘가 2 이상이었으니까 비지가 않죠. 총 K개 1을 뺐던 거니까 N-K가 됩니다. N-K가 돼요. N-K가 돼서 이거는 수식으로 쓰면 N-K개의 물건을 K개의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N개의 물건을 K개의 주머니, 구별이 되지 않는 주머니 넣는 방법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왼쪽에 이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K가 꽤 클 때 쓰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K가 3 이상이긴 한데 보통 언제 쓰냐면 2분의 n보다 작을 때 씁니다. 2분의 n보다 작을 때 주로 쓴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8의 3분할수라고 할까요? 8의 3분할수. 자, 그럼 8의 3분할수.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다 적용하면 8의 3분할수는 7,2. 그리고 여기가 8 빼기 3 하면 5죠. 5,3. 이거 가우스 2분의 7이니까 3이죠. 그리고 이거는 5개를 3개의 주머니에 담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5개를 3개의 주머니에 하나씩 다 줘버리면 2개 남고, 방금 전에 이거 이 분할수는 2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지금 이 점화식의 적용 사례입니다. 이 점화식의 적용 사례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가 2분의 n보다 작을 때 이 점화식을 쓰고, K가 2분의 n보다 클 때는 이 항등식을